보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정의역을 x로 했을 때 y는 sin x, 그다음에 코사인 x, 탄젠트 x 이런 식으로 각도 자리에 이제 x라는 값을 넣었을 때 각각이 어떤 식의 형태가 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sin x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sin x를 처음에 정의는 이런 식이었어. 처음에 우리가 원이 있고 원이 있을 때 각도가 정해지면 요 동경이 정해지죠. 동경이 정해지면 그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정해지고 그 점의 좌표 중에서도 y 좌표가 sin 값이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1인데 예컨대 각도가 6분의 파이야. 각도가 6분의 파이면 이 점의 sin 값은 2분의 1이죠. 이 높이가 2분의 1이 나와요. 그죠? 각도가 조금 더 커져서 3분의 파이가 됐어. 그러면 너의 좌표는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죠. 더 커져서 90도가 되면 여기는 이제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도가 돌아감에 따라서 이 점의 y 좌표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여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0부터 다시 출발해서 y값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이런 식의 반복되는 어떤 흐름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sin 값은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최대가 1이 되는 이렇게 생긴 모습을 띠는데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하면 0,0을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 그리고 이렇게 칸을 좀 쪼개서 너가 2분의 파이 아니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씩 3개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그러니까 2파인 거죠? 6분의 3파이 2분의 1 2분의 루트 3 1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감소하게 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감소를 하겠죠.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아래도 똑같은 모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이후부터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보시면 이 자리가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한 주기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한 주기라는 거는 꼭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거 내가 시작점은 어디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반복되는 점까지만 바라봐 주시면 예를 들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를 한 주기로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와도 한 주기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 반복의 최소 단위가 한 주기였고요. 그리고 그림상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선대칭이 되죠. 선대칭. 그 다음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됩니다. 점대칭이라 함은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여기가 2분의 3파인데 너가 이렇게 중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점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너는 2분의 3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긴 2분의 파이 콤마 1이죠. 얘는 파이 콤마 0이에요. 파이 콤마 0. 그래서 너와 너의 중점이 정확하게 이제 이 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각변환을 가지고도 이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림상 이런 부분들 보시고 선대칭과 점대칭이 이 그래프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고 했죠. 반복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 첫 번째 정의역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죠. 정의역 실수 전체. 근데 치역이 조금 달라요. 치역은 y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 세 번째 대칭성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 점대칭 얘는 언제냐면 x는 함수가 최대 또는 최소인 x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얘는 함수가 2분의 최대 더하기 최소인 점에서 점대칭이 됩니다. 얘가 최대이고 얘가 최소죠. 선생님이 이제 x축과 만나는 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요 사인 함수가 기본 사인 함수도 있지만 얘가 이제 변형된 사인 함수들이 있죠. a 사인 bx 더하기 c 뭐 이런 형태로 변형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프가 조금 변형되더라도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선대칭인 특징 이런 요소는 바뀌지는 않는다. 네 번째 주기성이었는데 너는 이제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얘는 이제 기본 사인 함수예요. 자, 사인 함수가 기본 사인 함수가 있는 반면에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죠. a 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d. 자, 이렇게 개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사인 함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냐면 앞에 실수배가 되면 얘는 너의 높낮이가 달라지죠. 그죠? 예를 들면 2 sin x가 되면 높이가 2배로 커져요. 2분의 1이 되면 높이는 절반이 됩니다.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음수가 되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요 a라는 요소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그래서 어느 부분이 a냐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예요. 이만큼.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용어로는 각속도라고 부르는데 얘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뭐 최대부터 최대까지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 아니면 여기부터 한 주기 해서 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기가 뭐가 되냐면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d라는 요소는 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뜻하는데 그래서 가운데 있던 x축이 y는 d가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함수, 사인 함수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 각각의 역할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은 어떤 식의 문제를 풀게 되냐면 이 자리가 이제 숫자로 들어왔을 때 그릴 줄도 아셔야 되고 거꾸로 그래프를 주고 이 자리의 숫자를 결정하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보통은 뭐가 제일 어렵냐면 요 C값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C값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C값만 잘 정할 수 있으면 미지원계수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인 함수랑 생긴 게 되게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얘를 평행이동을 하면 사인 x를 평행이동을 하면 코사인 x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사인 x 대신에 사인 x 빼기 파이 하면 되나?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요게 사실은 코사인 x죠. 각변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이제 2, 4분면에 해당하니까 사인 값이 양수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인 x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요 점을 지나고요. 이렇게 돼서 에?
여기서 어? 어? 얘 왜 여기까지만? 내가 맞네. 이거 맞구나. 여기가 안죽이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대칭인 특징이 있어요. 여기, 다음에 여기, 이런 거 여기 4분의 5파이고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되더라. 사인과 코사인은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나머지 요소는 사인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딱히 없어요. 코사인이랑 사인은 어차피 그 형태가 동일하다. 왜 동일하다? 사인을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함수가 만들어지니까. 형태 자체가 완벽하게 생소한 거는 이제 탄젠트 함수가 완벽하게 다르죠. 그죠?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각도에 따른 기울기를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기울기를 관찰을 한다고 쳐봅시다. 이 단위 원에서 볼게요. 처음에 각도가 0일 때는 기울기가 0부터 출발합니다.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각도가 돌아감에 따라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데, 각도가 2분의 파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기울기는 사실은 아주 가파르게 커지면서 무한대에 다가가죠. 그러다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사실은 기울기라는 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탄젠트 이제 90도는 정의가 안 되죠. 너보다 살짝 더 커지면 기울기가 오히려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음수 나오다가 기울기가 다시 180도가 되면 0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었냐면 점근선이 있고요.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근하는 형태,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기가 파이예요. 우리가 한 주기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맞고,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다. 그 탄젠트는 사인 함수랑은 조금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닙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생긴 점근선을 제외하셔야 돼요. 그래서 x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의 정수배, 이때를 제외하고 정의가 되고요. 그 대신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리고 대칭성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대칭이 없죠. 얘는 선대칭이 없습니다. 선대칭은 없는 대신에 이러한 점대칭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선대칭은 없고 요거는 없고, 그래프가 탄젠트 x가 x축과 만나는 점 혹은 점근선이 역시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저 점대칭성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 점을 지나는 뭐 직선 같은 걸 갖다 그어놓고 만나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럼 직선은 자기 위의 점에 대해서 다 점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서로 뭐 대칭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적인 성질을 물어보는 뭐 이런 것들이 곧잘 출제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정계수가 이제 정해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요거 주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파이였죠, 파이. 왜 파이가 되냐면 180도만 돌아가도 원래 거랑 같은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같아지면서 기울기가 같아져요.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를 보시면 이 부분은 역시 이제 그냥 평행이동이고요. 얘가 실수배인데 이거 진폭이랑은 또 역할이 전혀 달라요. 왜 역할이 전혀 다르냐? 탄젠트 함수를 실수배를 한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막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조금 더 가파르게 커지기는 커져. 근데 뭐 그 부분을 맛있게 살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어차피 요 최대 최소가 애초에 없다.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똑같고요. 주기가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행이동이었고,
마지막으로 얘도 평행이동이었다. 이 두 가지가 평행이동. 얘는 x축 방향, 얘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몇 가지 함수를 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한 개씩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2 사인 3 x 더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아니야 더하기 4분의 파이 각변환이 안 되게 더하기 1.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리는 순서가 있어요. 항상 요거를 먼저 그려주세요. 얘를 먼저 그리는 이유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함수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는 1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요거 최대 최소 요 부분을 살려줄게요. 그래서 위아래로 진폭이 2짜리니까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y는 마이너스 1을, 위에는 y는 3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사인 함수를 한 주기를 그냥 편안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인 함수 그리는 방법은 8칸으로 나눠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을 할 건데 일단은 사인 함수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각도상 원래 사인 함수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아까 그래프 지웠구나. 각도가 0일 때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근데 얘는 요거 자체가 각도인 거지. 이걸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세타가 0일 때부터 세타가 2파이가 될 때까지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동안에 사인 함수는 이런 변화를 거쳐요. 근데 얘가 0이려면 x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는 세타축이 아니라 x축이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한 주기는 원래 2파인데 3으로 나눠주시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를 여기다가 더해주시면 됩니다. 3분의 2파이는 12분의 8파이 12분의 8을 더해보시면 12분의 7파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너는 너와 너의 정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지? 12분의 더해보시면 6이죠. 6? 2로 나누면 12분의 3, 4분의 파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됐죠? 코사인 함수는 똑같아요. 코사인 함수는 똑같은데 그리는 법이 조금 다르죠. 사인 함수는 저렇게 한 주기를 그린다면 코사인 함수는 보통 1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립니다.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코사인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뭐하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빼기 1. 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얘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1 위아래로 요거 잡아주시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칸을 쳐주시고 코사인 함수 한 주기는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요 점을 결정을 하는 건데 시작점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냐면 요 각도가 0인 순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언제 0이 되는가 찾아보니까 x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주기가 파인데 쟤는 2로 나눠서 그러니까 2파인데 2로 나눠서 파이가 되고 파이를 더해보시면 6분의 5파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랑 더해보시면 6분의 4파이고 평균 내면 6분의 2파이 6분의 2파이는 3분의 1파이라고 부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까지 하나만 그려드리고 여러분 연습 조금 시켜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ABCD가 크게 영향이 없다고는 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3,
탄젠트 EX 빼기 6분의 파이 빼기 2.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는 순서는 같습니다. 얘를 먼저 그려주세요. y는 마이너스 2를 갖다 그려줍니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 이 자리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 함수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모양이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0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점근선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셔야 돼요. 자, 0이 되는 순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각도인 이만큼을 세타라고 놨을 때 언제 0이 되냐면 x는 12분의 파이에서 0이 되죠. 그죠? 여기가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12분의 파이 써주시고 한 주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근데 한 주기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12분의 7파이가 되겠죠. 점근선은 너와 너의 평균입니다. 둘이 더해보시면 12분의 8파이 4로 나눠주시면 3분의 2파이 2로 나누면 3분의 1파이가 됩니다. 실제로 3분의 파이를 넣어보시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해보면 2분의 파이가 나오죠. 원래 점근선은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그러면 잘 보면 얘가 전혀 안 살죠. 지금 앞에 3 곱한 게 전혀 안 살죠. 쟤를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대입하시면 돼요. 너의 중점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탄젠트 함수 그래프에서는 요 좌표는 요 각도는 몇 도예요? 여기는?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몇 도냐면 4분의 파이의 자리입니다. 그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1. 즉 얘가 만약에 x축이면 여기에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1짜리예요. 1짜리. 근데 얘는 얼마야? 3짜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너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라서 여기가 1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살려요. 근데 최탄젠트 아마 미정계수 결정할 일을 여러분 잘 별로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여기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몇 개 해보겠습니다. 1번에 기본적인 거 탄젠트 3개 나와 있죠. 한번 3개 그려보도록 할게요. 쉬우니까 얼른 그려보세요. 1번 괄호 1, 2, 3 잽싸게 한번 그려봅니다. 선생님이 방금 3개 그려준 것처럼 동일한 순서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최대 최소랑 주기도 해달라고 했죠? 최대 최소랑 주기도 해봐라.
선생님처럼 딱 이렇게 한 주기만 그리시면 돼요. 여러 개 그릴 필요 없습니다. 8칸 그려서 한 주기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칸을 쳐버릇 하세요. 왜냐면 칸 없이 그리는 거랑 칸을 그려놓고 그리는 거랑 그래프의 정확도가 좀 달라요. 어차피 생긴 건 다 이렇게 생겼죠. 이제 요 값들을 잘 정하시면 되고, 최대 최소랑 각도가 0이 되는 순간이랑 그 다음에 주기만 있으면 이제 다 그릴 수가 있죠. 뭐야 이거? 순서대로. 쟤는 위아래 평행이동이 없죠. 자,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일단은 0이죠, 0. 위아래로 1만큼 가는 거니까 너가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가 0이 될 때 함수가 출발한다고 그랬죠? 이 괄호 안에가 항상 각도이고 너가 0이 되는 순간이 여기가 세타가 0이 되는 자리예요. 세타가 0이면 너는 0, x는 3분의 1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가 2파이가 되는 순간이 한 주기인 건데 요거 는 2파이 해서 계산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고요. 여기부터 이제 한 주기만큼 더해 주시면 되겠죠? 한 주기는 여기가 2니까 파이이고 더해 보시면 3분의 4파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끝이죠? 여기는 굳이 하신다면 6분의 5파이가 된다.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고, 자, 얘는 또 조금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0이라서 여기가 0인 건 똑같고요. 위아래가 좀 달라요. 너가 진폭이 3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3씩. 너는 3, 너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코사인 2x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인 것까진 좋은데 너의 주기가 파이가 되면서 여기는 그냥 파이가 돼야 되죠.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표기를 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 y는 1 잡아주시고 얘가 3x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3분의 파이라 3분의 파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의 점근선은 너와 너의 점 가운데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굳이 여기를 잡고 싶다면 12분의 1 파이로 잡아주시고 대입했을 때 이 높이가 1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돼야 됩니다. 12분의 파이 대입해 보시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나오고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나와요. 됐죠? 화장실? 우리 조금 이따 쉬긴 할 건데 한 10분? 정 급하면 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괄호 2번을 한번 그려보세요. 2번에 괄호 2번만. 2번에 괄호 2번. 역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아래로 평이동은 없으니까 여기는 0이고요. 대신 진폭이 2분의 1이라서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요거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면 0이 되는 점은 x가 얼마? 4분의 파이. 한 주기는 3분의 2파이니까 저기다 3분의 2파이를 더한 값이 여기입니다. 3분의 2파이를 더해보시면 12분의 3분의 8 더하기 3이면 11파이죠. 이렇게. 여기다 3분의 2파이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아 너의 평균 12분의 3, 14, 7파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다. 맞나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인 절대값 x, 절대값 코사인 x 이런 걸 이제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수들의 특징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사인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인 함수가 원래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근데 절대값 x가 들어가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기 함수가 아니게 되죠. 그죠? 이런 모습 때문에 반복되지 않죠. 그죠? 뒤집어져 있죠. 주기성이 깨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함수는 원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대칭시켜봤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얘는 코사인 x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우함수라고 불렀죠. 우함수. 우함수. 코사인 마이너스 x가 코사인 x랑 같다. 얘는 기함수였죠.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이런 식으로. 사인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사라지느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럼 절대값 코사인 x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요거를 뒤집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절반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주기라는 표현 자체는 단순한 반복뿐만 아니라 반복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기가 2파이에서 파이로 줄어들었었다.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코사인 함수. 근데 탄젠트 함수 같은 건 어떨까? 절대값을 씌운다고 주기가 달라지지는 않죠. 그죠? 그런 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두 함수 그래프가 일치하는 걸 골라봐라. 4번이죠. 4번. 방금 전에 했던 거고. 넘어갑니다. 5번은 주기성을 가지고 이거 값을 계산을 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fx는 주기가 얼마짜리예요? 주기를 관찰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최대부터 최대 혹은 최소부터 최소를 보시면 됩니다. fx는 보니까 2에서 최소, 10에서 최소죠. fx는 8이 한 주기입니다. 8. gx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최소, 9에서 최소, 1에서 최대, 9에서 최대예요. 역시 주기가 8짜리예요. fx와 gx는 둘 다 주기가 8짜리입니다. 그럼 F44가 0인가를 물어보는 거는 80 갈 때마다 값이 같으니까 F44랑 같은 건 사실은 F4가 같죠. F4가 0인지 보세요. F4는 0인 게 맞죠. 기억번 참이고. F52는 누구랑 같아요? G52는 48 더하기 4니까 역시 G4랑 같죠. G4는 0보다 작은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F4랑 G-61 마이너스 61에다 64 더하면 플러스 3 되죠. G3은 0이죠. 3번도 역시 참이죠. 그리고 G3이랑 G32, 그러니까 F3이랑 G32. F3은 얼마? F3은 얼마지? 잘 안 보이네. 얼마지?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는 건가? 근데 G? 얘는 0인데 4번은 그럼 틀렸죠. 그죠? F3은 음수죠. 음수. G0은
양수죠. 그래서 틀렸다. G30이랑 G0이 같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1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뭐 6번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7번 봅시다. 7번. 코사인 EX라는 함수가 평행 이동을 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로 바뀌었대요. 골라봐라. 얼마만큼 간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간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3, Y 플러스 1 각각 3과 1이 되겠죠. 답은 4번에 있다. 얘는 좀 쉽다. 자, 8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코사인 이제 미정계수로 주겠다는 건데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P분의 X 더하기 B. 얘는 무엇을 만족하냐면 F 6분의 파일 때가 2분의 5고 최소는 마이너스 5래요. 주기는 2파일이에요. 그때 A와 P가 양수일 때 A, B, P를 구해봐라. 자, 주기가 구하기가 제일 쉽죠. 주기라는 거는 지금 X에 곱해진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P분의 1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P분의 1 분의 2파이 이렇게 돼요. 주기가 너랑 같다는 거는 분모가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P값은 1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최소랑 요거를 이용해서 너가 1이니까 일단은 요걸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너는 이렇게 바뀌나? A 코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자, 여기다 6분의 파이도 넣어보고 최소도 찾아볼게요. 6분의 파이를 넣어보시면 6분의 파이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6분의 너가 9 빼기 1 파이 6분의 8파이니까 2로 나누면 3분의 4파이가 되죠.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3분의 4파이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죠. 그렇죠? 3분의 2, 3분의 4파입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즉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b는 2분의 5. 최소는 뭘 하는 거냐면 b에서 절대값 a를 빼는 거죠. b 마이너스 절대값 a.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 빼기 a고 너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연립하시면 a, b 값이 나온다.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9번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고 여러분이 10번을 한번 물어보세요. 10번 풀어보세요. 10번은 역시 식으로 주고 최대 최소 주기 함수값 주고서 마지막에 ABCD를 정하는 문제인데 C값이 제일 어려워요. C값을 구하기가 제일 어렵고 C값이 잘 안 구해지면 A, B, D까지 천천히 한번 구해보시고 C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가은이는 잘 놀았니? 안 놀았니? 안 놀고 뭐 했니? 숙제. 아니 왜 애들 내신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왔던가? 그때는? 시원히 잔다.
최대 최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최대 최소랑 주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함수를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가운데 D가 있고요. 너가 D 플러스 A가 될 거고 D 마이너스 A가 되죠. 이렇게. 이제 이 최대 최소는 가운데 있는 D로부터 같은 간격만큼 A를 더하고 뺀 값이라고 했고, 자, 요가 5고 너가 마이너스 1이면 D 값이 쉽게 나와요. 너의 평균이니까 2가 나와야 됩니다. 너가 5고 너가 마1, 즉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D 값은 2, A 값은 3 쉽게 나와요. 그 다음에 주기에서 B 값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기는 B분의 2파이. 물론 절대값이 들어가긴 하지만 B 값은 양수라는 걸 알려줬으니 B는 2가 됩니다. 여기까지 A, B, C를 구했고요. A, B, D를 구했고요. 자, C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얘는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F0이 2분의 7이라고 알려줬으니까 함수값을 대입해서 중요한 건 이 범위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A sin C 플러스 D가 나오는데 A는 3이니까 3 sin C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2를 빼주시고 3을 나눠주시면 sin C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죠. 이렇게. sin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여러분은 C 값을 찾으시면 되니까 C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제 30도일 때 우리가 sin 값이 2분의 1이 나왔었다. 됐죠? 자, 11번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 코사인 AX 플러스 B래요. 근데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A, B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그림을 보니까 한 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가 일단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분의 파이. 근데 여기도 10분의 7파이. 잘 보시면 이만큼이 한 줄기인 거 보이나요? 얘가 꼭 뭐 이런 데서 시작하고 꼭 여기서 시작하고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서 시작해도 다시 원래 값이 돌아오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림이 나타나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죠. 그렇게 되면 한 주기입니다.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는 얘기예요. 서로 빼보시면 10분의 6파이니까 5분의 3파이가 한 주기인데 그 값은 B분의 2파이인 거죠. B는 양수이기 때문에 A분의 2파이죠.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A 값 나오죠. A는 10분의 3 나옵니다. 자, B의 값은 0 넣었을 때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0 들어가서 2분의 1이 되려면 요 코사인은 원래 0 들어가면 1이죠.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요 밑으로 지나갑니다.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자, 잠시 쉬었다가 요거 최대 최소랑 그 다음에 정성 연습 문제 조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함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지. 자, 요거를 그리셔도 되지만 선생님은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치환을 했다는 거는 범위를 쓰셔야 돼요. sin x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절대값 t 빼기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요거 절대값 함수는 그리기 어렵지 않죠? 2분의 1에서 꺾이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너가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에 있고 1은 한 요 정도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범위는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고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 2분의 5 나오죠? 최소는 1일 때가 최소죠. 자, 그 밑에 있는 괄호 2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3-1번보다는 13-2번이 어려우니까 13-2번을 풀어줄게요. 자, 13-2번 보시면 이번에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제곱 x 빼기 4 코사인 x 더하기 파이 더하기 1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각변환이 가능하죠.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부분 x 더하기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그러니까 사인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코사인으로 남아있죠. 다만 3, 4분면이라서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4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얘는 한 개 더 있으니까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사인 제곱과 코사인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사인 제곱을 우리는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더하기 1까지. 자, 이렇게 이제 비로소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 이유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지만 코사인을 이제 t라고 치환했을 때 t에 관한 한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여전히 마일부터 1이고 마이너스 2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 자, 요것의 최대 최소를 보게 되는데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대칭축은 어디 있냐면 1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부터 마일이니까 마일이 여기 있겠죠? 1 마일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다. 자, 1 들어가면 얼마나? 5 나오나? 마일 들어가면 4, 8이니까 마3 나오네요. 이렇게. 됐죠? 이게 최대 최소를 풀어내는 방법이고 14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1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풀어보세요. 방금 풀었던 13-2번 풀었듯이 얘도 사인 제곱을 치환을 해서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식 써볼게요. 사인 제곱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빼면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a 코사인 x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at가 됩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a가 되겠죠? t값의 범위는 역시 마일부터 1까지인데 너의 최대값이 4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a는 양수니까 0보다는 오른쪽에 있는데 요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요런 데 1이 있습니다. 즉 마일부터 1은 요런 범위이고 1일 때가 최대라는 거죠. 1을 넣어봅시다. 2a 플러스 빼기 1는 4 이렇게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a는 2분의 5가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 이쪽에 있고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a를 넣은 게 최대가 돼요. 넣어보시면 a제곱이 나오죠. a제곱은 4가 나오고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최대가 4가 되려면 a는 2가 됩니다. 근데 2는 1보다는 크죠. 작거나 같지 않죠? 안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 16은 아까 절대값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절반이 된다고 그랬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15-1번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사인 2x니까 주기가 파인데 절대값 비어서 절반. 괄호 1번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요. 밑에 있는 괄호 2번은 3x니까 3분의 2파인데 절반이라서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최대 최소는 당연히 0과 1이 되겠죠. 아까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볼록볼록한 모습이었고 괄호 3번 탄젠트 2x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없습니다. 최소만 있고요. 최소가 0, 최대는 없음 이렇게 쓰셔야 되고 주기는 그대로라고 그랬죠. 탄젠트 2x랑 똑같습니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6번도 동일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17번 요거 fx는 fx 플러스 루트 2 밑줄 칠게요. 이 부분 fx는 f의 x 더하기 루트 2 이 부분 밑줄 쳐주세요. 자, 요걸 밑줄 쳐주시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fx의 주기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기가 정확히 루트 2가 나와야 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루트 2마다 반복된다는 표현이고 정확히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2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루트 2를 자연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되면 우리는 루트 2마다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2파이가 한 주기죠. 그죠? 그럼 사인 함수는 x는 fx 더하기 2파이를 만족을 해요. 근데 플러스 2파이만 만족하는 게 아니야. fx는 fx 더하기 4파이 이런 것도 만족을 하지. 왜냐하면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는 4파이로 묶어도 반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루트 2마다 반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의 단위가 꼭 루트 2일 필요 없이 반복의 단위가 2분의 루트 2일 수도 있는 거야. 2분의 루트 2 두 개 붙이면 루트 2가 되고 아니면 3분의 루트 2가 돼서 3개 붙여서 루트 2마다 반복이 된다든지.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찾아볼게요. 이제 1번 주기 얼마예요? 코사인 파이 x니까 주기는 2짜리죠. 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1번 2짜리 옆에 그냥 주기만 써놓을게요. 자, 2번은 사인 루트 2파이 x니까 루트 2파이분의 2파이 하면 정확히 얼마 나와요? 이게 정확히 루트 2 나오죠. 그죠? 그래서 2번 가능하고요. 옆에 사인 2파이 x 얘는 주기가 1짜리죠. 안 되죠. 코사인 2분의 루트 2파이 x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 나오냐면 4짜리 나와요. 4짜리. 아니다. 4인데 2 루트 2 나오나? 2 루트 2짜리 나온다. 그죠? 2 루트 2. 그래서 안 되고 fx는 사인 2분의 루트 2파이 x도 똑같이 2 루트 2짜리 나옵니다. 그래서 4, 5번 다 안 된다. 넘어갑니다. 18번은 반복되는 거 구하는 거고 어렵지 않고요. 20번 그래프 그리는 거 하지 마시고 20
2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0부터 2파이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sin x랑 똑같이 생겼어요. 21번은 생긴 게 sin x랑 똑같습니다. 이쪽은 조금 넘어갈게요. 뒤에 넘어가서 23번 별표 치겠습니다. 23번 되게 중요해요. 24번이랑 23번이랑 비슷한 유형인데 24번에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어도 24번 풀 수 있습니다. 23번 선생님 풀어드릴 테니까 24번을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sin x와 y는 2의 교점 중 y점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차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서 여기가 3이고요. y는 2가 만납니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함수는 3sin x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f는 요거니까 3 sin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에요. 요걸 하고 싶고, 자, 우리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대칭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탄젠트도 있긴 합니다. 사인, 코사인 출제가 잘 돼요. 둘을 더해 보시면 이렇게 더하면 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지, 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 값이 얼마? 원래 여기는 2분의 파이일 때죠. 사인 함수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가 나옵니다. 이만큼 파이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나머지 것들의 관계도 한번 볼까요? 베타와 감마도 역시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니까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이 자리가 누구였냐면 2분의 3파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 더하기 감마는 3파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 주기인 2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러니 감마는 알파 더하기 2파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 간의 합, 각도 간의 차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주기와 관련돼 있고 합은 대칭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3사인 파이 더하기 감마. 각변환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사인 감마 나오죠. 근데 사인 감마는 얼마였냐면 감마에서의 요 값 2가 되겠죠. 3인데 너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23번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24번 여러분이 풀고 있습니다. 24번 그림이 없는데 그림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려줄까요? 아니, 그림 그려줄까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x6까지. 요거 구하는 문제예요. 요거 다음 시간에 하는 방부등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얼마 나오죠, 이거?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가 너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보이나요? 그죠? 요거 대칭성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이 자리는 누구냐면 원래 여기까지가 2파이, 여기가 2분의 1파이니까 2분의 5파이입니다. 그래서 2분의 5파이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너의 2배, 이렇게 더해도 너의 2배, 이렇게 더해도 너의 2배.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곱하기 6개. 이렇게. 답은 15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2개 더한 게 뭐였냐면 요거였기 때문에 x1 더하기 x2가 파이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x3과 x4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2파이씩 더해진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5파이가 되겠죠. 당연히 너는 9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체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고 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에 대한 대칭성으로 푸는 게 어떨 때 좀 불편하냐면 가끔 이런 게 누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 대해서 대칭이 안 나오죠. 그럼 이제 요거 따로따로 해놓고 요거 하나는 별개로 더한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4개를 더해놓고 맨 앞에 걸 따로 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25번 sin x 역시 t라고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t에 관한 무슨 식이에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식? t 더하기 2분의 3t를 무슨 식이라고 불러? 땡땡식? 무슨 식이라고 불러 이거? t 더하기 2분의 3t. t에 관한 무슨 식? 유리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t에 관한 유리 함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너네가 잘 생각해 보면 유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가 최대 최소예요? 항상 양 끝에서 최대 최소입니다. 근데 t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러니까 저기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무지성으로 대입하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6번 최대 최소 하는 거고 27번도 최대 최소 하는 건데 26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꼭지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 자, 보겠습니다. 일단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너랑 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니까 0,0까지를 서로 빼주고 제곱을 합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의 제곱, 뭐의 루트.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잘 보시면 얘는 정리할 수가 있는데 얘를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사인 제곱이라는 거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즉 너는 루트 t 더하기 1-2t의 제곱인데 4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까지. 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 2분의 1에 있거든? 아니다. 얘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8분의 3에 있어요. 8분의 3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치환했기 때문에 sin 제곱 세타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죠. 얼마 1 아니고 0부터 1까지. 자, 0은 조금 가깝고 1은 조금 더 멀죠. 그래서 이때가 최대고요. 이때가 최소가 나옵니다. 주어진 요 식에다가 각각 8분의 3이랑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는 문제입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7번 풀어볼까요? 27번 풀어보세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이고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어내려면 gx의 범위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gx의 범위에 맞춰서 fx의 값을 결정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단위가 라디안 단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gx의 범위가 나와도 fx의 범위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gx의 범위를 구해보시고 그 범위를 f에다 이제 대입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이도 잔다. 거의 끝났어요. 한 4문제 정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응? 어린이날에 다들 계획이 어떻게 되죠? 내일 어린이날 아닌가? 학원 간다. 또 특별한 계획 없나요? 시간이 없어? 응. 학원이 없다고? 네. 아무 일정이 없다고? 아, 그래? 언제부터 어린이관이죠? 가장 어린이인 우리 어린이는 내일 계획이 어떻게 되죠? 없나요? 그래? 어린이의 기준은 역시 초등학생까지인가? 15세? 대부분 다 15세. 15세가 뭐지? 중2? 중2, 중3 때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다. 뭐 선물 받는 사람도 있을걸? 응. 그래? 가은이는 아직 받니? 어린이날 선물? 안 받아요? 그래? 이상하다. 아, 너 생일이 혹시 가깝니? 5월과? 아, 그래. 선생님 크리스마스랑 가까워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선물 퉁쳐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 10월 31일이나 친구한테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치환을 해주시면 먼저 gx의 식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l. 자, t라는 값은 마일부터 1까지고 얘는 대칭축이 2분의 1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마일 플러스 1. 그래서 gx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마일 들어가면 마일 나오죠.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4분의 5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찾을 건데, 자, gx가 이제 f 안에 들어가요. sin x 안에 이렇게 gx가 들어간다고. 근데
요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각 세타라 그랬잖아. 그지? 주액사, 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삼각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것의 범위가 마일부터 4분의 5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라디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대략적으로 4분의 5나 마이너스 1은 어느 정도의 값일까? 이런 생각은 하셔야 된다고. 참고로 파이, 라디안이 3.14 어쩌고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뭐보다 약간 작냐면, 뭐보다 약간 크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 약간 크다고. 이렇게. 요거 이해가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 4분의 5니까 얘는 2분의 파이보단 클까 작을까?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1.56 뭐 5 좀 넘죠? 근데 1.5까지는 안 되죠. 1.25니까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는 건 보이죠? 3분의 파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때? 3분의 파이보다는 얘가 좀 더 큰 것 같다. 그지? 3분의 파이는 1.04 이 정도니까 얘는 1.25니까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더라. 사인 함수를 이 범위에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는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 있는데 우리의 범위인 마이너스 1이 한 요 정도에 있고요. 4분의 5가 한 요 정도 있다는 거지. 요때가 최대이고 요때가 최소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네. 그러니 너의 최대값은 답은 사인 4분의 5가 되더라. 요거 끝입니다. 답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답 자체가 넘어갑니다. 28, 29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뒤에 거 볼게요. 30번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고요. 얘는 0부터 4분의 파이, 얘도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x, y에 대하여 a와 b의 대소관계를 판단을 해달래요. 한번 볼까? 잘 생각해, x는 y가 아니라 그랬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a는 x sin y 더하기 y sin x, b는 x cosine x 더하기 y cosine y. 이렇게 돼 있네. 자, 이 상태에서 x는 y가 아니고요. 이런 대소관계를 줬거든. 이건 왜 줬을까? 0부터 4분의 파이라는 건 왜 줬을까? 4분의 파이라는 이 특수각은 사인 코사인의 값이 서로 같은 순간이에요. 그보다 각이 더 작다면 코사인, 사인 대소관계가 어느 쪽이 더 커야 돼요? 코사인과 사인 중에서 누가 더 크겠어? 6분의 파이 같은 거 넣어보면 누가 더 커요? 코사인, 사인 중에서는 코사인이 더 커요. 코사인. 그죠? 무슨 얘기냐면 단위원 생각해봐. 4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죠? 이런 의미의 점을 하나 잡는다고 쳐봐. 여기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 그럼 이거에 x좌표와 y좌표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길어요? x좌표 쪽이 더 길죠? 그래서 x좌표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더 크게 됩니다. y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을 했기 때문에 너가 누구보다 크냐면 x sin x보다 커요. 얘는 y sin y보다 크죠. 요렇게
이 상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x는 y랑 서로 다르고, 또 의미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sin x랑 sin y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역시 제곱을 해줘야 되나? 제곱을 할까?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할까? 어차피 얘는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제곱해 볼게요. a제곱은 x제곱 sin제곱 y, y제곱 sin제곱 x 더하기 2x y sin x sin y. 자, 이렇게 나오죠. b제곱은 x제곱 코사인 제곱 y, 코사인 제곱 x, y제곱 너가 코사인 제곱 y, 그 다음에 2xy 코사인 x 코사인 y. 너보다는 네가 더 크다. 이거 보이나요? 그럼 나는 너보다 네가 더 크면 되겠다. 그지? 근데 사인 제곱 x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 보이나요? 왜냐면 4분의 파일 때가 사인 값이 얼마예요? 정확히 2분의 루트 2죠. 제곱을 하면 정확히 2분의 1이죠. 근데 걔보다 사인 값이 더 작다는 거는 사인 제곱의 값도 더 작다는 거예요. 얘도 2분의 1보다는 더 작은 거 보이나요? 동일한 논리로. 근데 얘네는 어때? 각각 2분의 1보다 어때요? 2분의 1보다 크죠?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네. 그래서 밑에가 너보다 네가 크고 너보다 네가 크고 너보다 네가 커서 네가 더 크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그죠? 이 문제 핵심은 바로 4분의 파입니다. 4분의 파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두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하나를 실수배를 하고 하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일단은 gx를 몇 배를 해야지 높이가 같아져요? gx는 진폭이 얼마짜리야? 진폭이 위아래로 얼마예요? 위아래로 2씩 반복되는 거죠. 2씩. 2 마이너스 2 그죠?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fx는 어때?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죠. 6.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3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a는 3이 됩니다. a는 3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서 맞춰줍시다. 우리가 gx가 fx로 가려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gx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일단은 맞춰졌어요. 그리고 gx를 평행이동을 좀 시킵시다. gx를 얼마만큼 갈 거냐면 9에서 4까지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5만큼 오면 되겠네. 그러면 g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넣고 아까 곱하기 3을 한 게 fx인 거죠. gx에서 fx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돼요. 근데 x 대신에 x 빼기 5를 넣고 3분의 1을 나눠주시면 gx는 3분의 1 f의 x 마이너스 5라고도 쓸 수 있죠. 그죠? 다 구했죠. 그죠? 5랑 3분의 1이 되겠다. 계산 보시면 3분의 16 나오죠? 그 다음에 32번. 32번도 곧잘 나오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잘 보시면 되고 F2, 3, 4 중에서 F4가 제일 좀 어렵고 F2, 3 난이도 자체는 비슷합니다. 자, 먼저 절대값 sin x를 그려주세요. 얘를 그려보시면 일단 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볼록볼록.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1. 근데 여기가 파이고 2파이고 3파이고 쪼르륵 가는 상황. 우리는 여기다가 y는
n파이분의 1x라는 직선을 갖다 긋겠대요.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야 되고 기울기가 n파이분의 1이라는 거는 n파이, 1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n파이, 1을 지난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가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n파이, 1이 있을 거라고. 밑에 n파이가 있고요. 그래프의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쭉 그으세요. 쭉 그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쪼로록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만날 거라는 게 보입니다. 잘 보시면 한 주기마다 두 점씩 만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 파이마다 하나, 둘, 파이 지나가면 하나, 둘, 파이 지나가면 하나, 둘, 그죠? 마지막에 n파이니까 하나, 둘, 총 2n개의 교점이죠. 처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F2, 3, 4를 한다는 거는 4 더하기 6 더하기 8을 계산하시면 답은 18이 된다. 이렇게. 33번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고요. 한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34번 할까? 35번 할까? 34번 해볼까요? 34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시고 그걸 토대로 요 각변환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서로 각도의 합이 180도가 되는 관계에 있고요.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라는 거는 탄젠트 제곱 알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탄젠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사인 제곱 알파인데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너분의 너 빼기 너분의 너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을 혹시 하시게 되면 사용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알고 계셔서 나쁠 거는 없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베타 같은 경우에는 베타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죠. 근데 각변환을 하시면 여전히 사인 값인데 부호를 볼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제곱이니까 그냥 사인 제곱 알파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니까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저거를 제곱한 9분의 5가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너를 제곱하면 9분의 4인데 역수하면 4분의 9. 1 빼면 4분의 5가 되겠죠. 답은 너 더하기 너가 된다. 5로 묶으시면 36분의 13 되겠죠? 36분의 65니까 더해보시면 답은 100 하나가 나온다. 됐죠? 자, 고생하셨고 이 숙제 잘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은 삼각함수 방부등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